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하군요. 제 14장. 내가 좋아하는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다. 감정이입이 발달하면 썩어빠진 인간에게까지 안 됐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니 문제다. 그렇다. 감정이입이 발달한 사람이 심리조종자와 함께 살면 심리조종자의 스트레스, 심술, 질투, 불같은 화까지 흡수하게 된다. 그 사람이 전파하는 모든 것을 당신은 스펀지처럼 쏙 빨아들인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당신의 개인적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신이 포착한 것의 의미는 잘 알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신 것과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당신의 개인적인 신념 체계는 온 세상을 감정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는 환상 속에 당신을 잡아놓는다. 심리 조종자에 관한 한 당신 생각이 틀렸다. 심리 조종자는 당신의 감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렇게 살면 끔찍이도 불행할 테지만 그 사람은 아니다.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만 피클이 식초를 편안하게 느끼듯이 그는 온갖 부정적 감정에 찌들어 살아도 마음만 편하다. 그는 싸움, 갈등, 불화를 좋아한다. 추잡스러운 뉴스와 가십을 즐기고 난장판이 벌어지면 흥분하며 파업과 시위와 사회적 갈등을 좋아한다. 심지어 누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자신은 죽음을 이긴 것 마냥 미소 지을지도 모른다. 잘 됐네. 그렇게 담배를 피워대더니 어리석게도 나는 죽음에 당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언어는 당신의 사고체계와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신은 자기가 포착한 것을 제대로 해독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그 사람의 행동에 걸맞지도 않은 자기 가치관을 적용해서 그 사람이 이토록 끔찍한 세상에 산다고 안타까워하지만 천만의 말씀, 그는 그 세상에 만족해한다. 진정한 감정이입은 상대가 자기 가치관대로 살아갈 권리를 주는 것이다. 당신 눈에는 문제가 많은 가치관일지라도 당신이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에게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할 필요도 없다. 미친 듯이 돌아가는 두뇌의 욕구. 심리조종자와 맺는 관계에서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들은 연결과 화합을 필요로 한다. 심리조종자는 싸늘하고 정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따뜻하고 정이 많다. 대부분 정말로 친절하고 인간적이며 평화를 사랑한다. 친절이라는 말에 코웃음 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친절하다 못해 좀 맹한 사람이라는 평판, 가령 호구 소리는 모욕에 가깝다. 하지만 친절은 진정한 삶의 기술이며 관계에서 승리하기 위한 시나리오다. 그러나 1장에서 밝혔듯이 인구의 4% 정도는 이 기술, 이 시나리오가 먹히지 않는다. 그러니 당신이 안전하게 친절을 행사하고 싶다면 친절의 한계를 분명히 정해두자. 어느 시점부터 친절이 바보짓이나 복종이 되어버리는지, 너무 착하다, 너무 물러빠졌다라는, 언제 친절이 당신의 개인적 욕구마저 침해하는지, 더 끔찍하게는 언제 친절이
정면 돌파를 회피하려는 비겁으로 변질되는지.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사랑할 수 있지만 대놓고 조언하건대 아프리카에 사는 검은 만마를 귀엽다고 쓰다듬지는 마라. 물론 이 독사도 생물 다양성에는 공헌을 한다. 하지만 멀찍이서 관찰하고 감탄하기에나 적합하다. 심리 조종자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에 애정을 듬뿍 주는 여러분의 성향이 거꾸로 독이 될 수도 있다. 인정하자. 여러분은 매사에 좀 지나치다. 가령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이 너무 커서 돈 주고 고용한 백안공이 일을 대충대충 날림으로 해도 불평을 못한다. 쓸데없이 사람을 압박하지 않았고 커피 한 잔 대접했다면 예의는 충분히 지킨 거다.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안중에는 연결만이 있다. 위계 서열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가사 도우미나 대통령에게도 똑같은 말투로 말을 건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잇는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대척점에는 심리 조종자가 있다. 그들은 언제나 극단적인 서열 감각 속에, 다시 말해 영원한 알력 관계 속에 있다. 그들의 모토는 내가 밟지 않으면 밟힌다 라고 정리된다. 여러분은 서열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관계만 중시하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이 압축 롤러에 깔리고 말 것이다. 이 서열 개념은 정신적 과잉 활동인을 무척 난처하게 한다. 그들에게 이 개념은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 즉 사람을 판단에 붙이고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열 안으로 들어가려면 상대를 판단한 권리를 스스로에게 부여해야만 한다. 상대가 뭐가 낫고 뭐가 부족한지를 따져야만 한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이런 태도에 상당히 반감을 느낀다. 이들은 남을 판단하기를 거부하고 단죄는 더욱 거부한다. 물론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서열 속에 자리 잡을 때 을의 낮은 자리를 자처하곤 한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 중에도 경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다. 게임의 법칙이 명쾌하고 사실에 입각하기만 한다면, 실제로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기만 한다면 경쟁이 이들의 도전의식을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기를 타인들과 견주는 행위는 자기를 극복했을 때만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회적 현실은 이상적이지 않다. 경쟁과 비교의 기준은 심하게 주관적이고 부조리하다. 공원의 수풀이나 덤불을 판단하고 줄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지만 심리 조종자를 상대할 때는 자기 정원의 경계를 분명히 정해 두어야만 면전에서 정원문을 쾅 닫아 걸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건 좋다. 친절하게 사는 것도 좋다. 정을 주고받으며 사는 것 역시 참 좋은 것이다. 판단하지 않는 태도 얼마나 좋은가. 그러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 타인의 기준을 생각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의 기준대로 살려고만 하면 뼈아픈 대가를 치를지도 모른다.
게다가 타인의 판단을 거부하는 일은 중대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일탈 행위를 단호하게 꾸짖고 규탄할 수 없는 건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 그들의 일탈 행위를 단호하게 꾸짖고 규탄할 수 없는 건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